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보면 아주 그 유심히 보면 아주 눈여겨볼 대목은 서울 쪽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대통령 업무 평가도 그렇고 유독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우리 당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월등히 뒤집니다. 오히려 영남보다 서울이 더 그렇습니다. 그 격차라는 게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보료하고 뭐 기초연금 해서 무려 68가지의 민생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야당에서 계속 세금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천천히 덜 고통을 주면서 올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늘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안 듣고 민생이 아우성칠 때는 전혀 외면하고 그때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후보는 이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어쩐다고 하면서 그거 두둔한 우리 당에 대해서 무슨 토지 무슨 정당인 것처럼 뭐 토착교육 같은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대로 현실을 깨달아야 되고 따지고 보면 모든 정치 격변에는 이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산 출신인데 부마 항쟁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부가가치세 급격한 도입에 따른 그 상인들의 큰 타격이 이제 배경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세제 제도상 따져보면 그런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세제라는 것은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갑자기 많이 오른 게 지금 왜냐하면 정부가 현재 올해 시세 69%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민주당 5%포인트 예, 계속 올리기로 했죠. 계속 올리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전세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 그 처음에는 뭐 종부세 이야기할 때 그 2% 국민 이야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고통을 느낀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비로소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은 것인 거죠. 근데 불과 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해서 왕창 걷어가지고 국민들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분리하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잘못이라고 설 문재인 정부 탓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버려놓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의 작동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다주택자를 한때 근유한 집도 다주택자가 세금만 정당하게 낸다면은 다주택자가 또 주택 공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바뀌면서 제약익시 되고 또 한쪽은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가 낮아져서 이렇게 집을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쪽을 다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욱한 박영선 전 장관도 한쪽이라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담론들이 줄곧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다 묶어 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자기는 안 했던 것처럼 발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방향은 맞다. 하지만 시기가 왜 이제 와서냐 이런 비판이신 거. 진작 들었어요. 국민 고통을 실컷 고통스럽게 만들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려놓고 지금 뭐 아니십니까? 그래놓고 아무 책임 없던 것처럼 또 부패 세력 또 탓하고 악성 언론 탓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통령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건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그리고 또 전 세대 전 국민들의 예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윤 후보의 그런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분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영입 제의가 있었는데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대 여성을 지금 상징할 만한 대단한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저 새시대 준비위원회 합류를 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의 자의를 받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현 정권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았고 조국의 아파트 찬스 사태로 청년들이 최소한 살 수 있는 권리를 강탈했고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에 이르는 성착취로 여성 청년들의 삶을 짓밟았다. 내로남불의 행위는 끝이 없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윤 후보와 함께 새 시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면에 그러면 페미가 들어오면은 저 당내 그동안 여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고 모든 세대와 모든 그 계층의 이런 이해관계를 용광로처럼 녹여가면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당은 보편적인 가치 또 자유와 정의, 평등을 위한 그런
대한민국 정당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팸이다 아니다 이런 것 중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상대에 대한 혐오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의 요지일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 이런 것들은 다 보장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혐오를 한다든가 뭐 여혐, 남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그게 우리 당의 방침이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그 반기문 총장이 이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참 와닿는 말이었는데 주말에 많은 분들이 회자된 말입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교체입니다. 가치를 독점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혐오하게끔 충동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바꾸고 협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지혜 씨가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교체로 갈 겁니다. 저희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것은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하겠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이미 저는 통합의 의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식과 정의의 회복, 공정의 회복이라고 딱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